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황현희 씨와 정상근 기자는 계속 자리에 계시고요. 네. 2부에서는 시그맨 MC 장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앞부분에 참여하지 못한 일산에서 온 슈퍼개미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개미. 아, 슈퍼입니까? 울트라 슈퍼개미입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개미라. 네. 개그맨 두 분이 이렇게 우울하게 이 개그 쪽 분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주식 투자를 좀 합니다. 제가 네. 알기로도. 그렇군요. 이 핸드폰 어플로 주식을 보면 네. 오르면 빨간색이고 내리면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 핸드폰 안에 상황 보니까 뭐 민주당 유세장이네요. 지금. 저는 예. 셀로판 종이를 눈에 붙일까도 생각 중이에요. 빨간색. 다들 우울해가지고 어쩌나.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시사 콘서트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주가는 주가대로 가는 것이고. 네. 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상근 기자. 네. 통합당 공천을 주도하던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오늘 오전이었습니까? 전격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그 어제 서울 강남병에 공천한 김미균 CG온 대표와 관련해서였는데 네. 김미균 이 CG온 대표가 알고 보니까 뭐 친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 네.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이 공천을 취소하고 여기에 이제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김미균 씨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 이런 해명이 별로 먹히진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근데 이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이렇게 네네. 규정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일단 이 작년에 이 조국 사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시계를 SNS에 올렸다. 시계. 예, 네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을 팔로우했다. 네. 라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로 그 이제 선물 받은 거를 이제 네. SNS에 올렸는데 그게 또 가장 큰 또 이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지지자라고 그냥 뭐 지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 선물 받은 걸 올린 것만으로 그 사람 자체를 네. 평가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게 좀 상황이 과장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뭐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선물 받으면 SNS에 자랑 안 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예, 네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어디 그 정치적 뭐 어떤 의사 표현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내용상에. 네. 그래서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통령 이름 박혀 있는 시계 차고 기자회견 나가는 거면 뭐 나가는 건 더 확실한 예. 절을 네. 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더 확실한 지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연관성을 나타내고.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예, 민주당이 공천을 했는데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왔다. 음. 그럼 그분을 공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진을 올렸다 하는 네네. 상황에서 저는 그쪽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쪽 뭐 다. 당연한 술순이고. 아니 뭐 그쪽이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런 논리로 좀 가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는 그냥 그 일종의 이제 이 도화선이 된 거고 네네. 네. 이전에 있었던 공천에 대한 이 불만들이 쌓였던 것이 좀 표출된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지금 네. 김영호 폭발한 위원장이 거죠. 예. 사퇴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제 김미균 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명분이 된 거죠. 사퇴의 이유가 됐었는데 사실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제의를 요구했다던가 등등. 네네. 네. 뭐 홍준표 대표 전 대표 일도 네. 그렇고. 예. 어떻게 보였어요? 그 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쌓여서 폭발한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공천이 뭐 비박 뭐 그다음에 뭐 탄핵 세력 뭐 네. 이렇게 공정하게 좀 이제 사람들 쳐 나가려고 해서 그래도 나름 이제 반응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 사퇴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압력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이제 분을 또 모셔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어떤 사람을 누군 빼라라고는 또 이야기들이 계속 머리가 아프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견디다 못해서 사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정은경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었던 전력이 있기에 문제가 된 듯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확히는 공천 신청이 아니라 영입 제의를 받았던 거죠? 네, 어떻습니까? 영입 제의를 받았던 거고 네네. 그 예전에 좀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이제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을 네.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함께 영입 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 근데 모든 당들의 영입 인사들을 보면 영입 이전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
뭐 식견을 표현한다거나 정치적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거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영입 제의를 수락하는 그 순간이 인생 최초의 약간 정치적 선택이 되는 그럴 수도 인물들도 있죠, 많이 누군가한테는. 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어떤 뭐 그런 SNS의 사진이나 뭐 이런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판가름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 어쨌든 공간위 측에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재심을 이제 요청을 해서 6곳 중에 한 2곳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 컷오프됐던 민경욱 의원이 소위 말하는 기사회생됐다. 네. 민현주 전 의원과 경선을 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등등 네.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MC 장호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강력 반발한 사람은 이 공천장을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네. 놓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죠. 네, 민경욱 의원 그리고 당 황교안 대표에게까지 강력하게 이 비판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 컷오프 맛집으로 불리던 네. 이 영남권의 컷오프된 의원들이 네. 또 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뭐 네. 제의 요구하겠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김영우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그 황교안 대표가 뭐 제의를 요구하고 등등의 상황들 보면은 결국은 김종인 전 의원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그렇죠. 없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에게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의원이 또 그분은 이제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영우 위원장이 영입했던 태영호 공사를 이제 네. 공격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총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선대본부장을 영입하기 위한 일종의 그 효과로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 역할이 그냥 여기까지로 끝내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과연 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미래통합당이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우 위원장이 계속 있는 것과 네. 그분을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게 하고 그 김종인 전 의원을 모시고 오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천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효과가 된 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하나의 경로로서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데 좀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2차례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6년 총선이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의외성이 그 일종의 폭발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네네. 것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어낸 메이커 중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 이 두 네네. 가지 의외성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3번째로 옮기는 건데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세 번- 의외성이라는 네. 어떤 특성이 사라지는 순간. 좀 특성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참 이게 관계가 묘한데요. 오늘 오후에 심재철 원내대표는요, 김종인 전 의원한테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 사과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묘한. 어떻게 네. 보면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소통이 것은 좀 아닌가 그런 모양이네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정도 복잡하죠. 어제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 경선을 했는데 패배를 했어요.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한테 져서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였어요, MC 장원님? 네. 네, 이 금태섭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초선 현역 의원이 최초로 이 경선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완전 초짜 이 정치 신인한테 네. 이 패배를 한 건데요. 이를 두고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지역구 관리에 실패한 듯 보입니다. 지역구 관리 금태섭 실패. 의원이. 그 근거는요? 네. 일단 김태섭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그 네. 스탠스들을 보면 네. 뭐 당과 이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갑자기 터져 나온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했다가 거부했던 그런 일이 그 지역구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뭐 김남국 변호사도 또 일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네네. 또 조국 프레임 그 이야기를 금태섭 의원이 자기 입으로 또 먼저 해서 뭐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약간 그 당내 지지자들에게 일단 마음이 좀 돌아선 네네. 일들이 있었고 이 지역구의 특성을 보면 이 강서갑이 좀 그 지역구 자체 내에 이
투표자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활동해줬으면 그 지역 내 하는 유권자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투표에 많이 반영되는 지역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금태섭 의원도 여기서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심이 이번에도 좀 그 표현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황현 씨. 네네. 네. 뭐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 그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뭔가 좀 경선을 붙이니까 뭐 단수 공천이 되는데 계속 뭐 경쟁자를 이제 그 자리에 넣는다든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해석이 뭐 굉장히 다르지만 후보를 추가 네. 공모했었죠. 네네. 네네. 당원 투표를 통해서 졌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기도 하고 네. 결국엔 지역구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모든 이유를 다 대서더라도 뭐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네. 이런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한들 지역구 관리가 잘 돼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투표를 못 받은 것은 아무리 그런 이견을 내도 당원들의 그 투표 때문에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당원들 관리를 못했다, 지역구 관리를 못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사실, 후보자 네. 공모를 가지고 민주당에 어떤 저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했던 곳에는 다 후보자 공모를 했습니다. 예, 이 지역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여기가 좀 유독 크게 보였긴 했죠. 네. 예, 예. 그 이게- 아주 언론에서 부추긴 면이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떠나서 네. 그 박용진 의원과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가 약간 그 민주당 내에서 약간 바로미터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공천을 받는 것인가 뭐 아닌가 뭐 조홍천. 등등. 근데 조홍천 의원은 아주 크게 이겼어요. 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그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 상황 자체가 민주당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은 세세하게 뭐 이렇게 점수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미지를 뭐 어쨌든 보는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보시기에.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를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주목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당원 투표하고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 투표가 뭐 65대 35로 나왔다면은 여론조사도 그와 좀 비슷하게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 당원 투표는 그냥 모아둔 선거인단으로 이제 치르는 반면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임의로 무작위로 돌리는 네네. 조사니까 네. 글쎄 이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